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 박혜열입니다. 예, 아이고. 네, 안녕하셨죠. 날 많이 풀렸죠. 네, 봄이에요. 이제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직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방역 상황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아직도 밖으로는 나갈 막 마음대로 좀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걸 보면 봄이 왔건만 나가지 못하고 꽃은 피건만 보지 못하는 봄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네,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잖아요. 봄은 왔는데 마음속에 보면 언제 올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골든뮤직이 계속 60년대 이제 노래를 여러 애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60년대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0년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벽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남진, 나훈아, 이제 조용필 이런 분들 이제 시대 70년대 노래로 그렇게 해서 7080의 시작.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트롯 네. 계통의 7080이라고 하기는 네. 좀 그렇고. 네. 예,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70년대 우리 트롯의 역사를 한번 또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박혜열 씨 한번 먼저 아, 예. 60년대 60년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3월 하면 3월 1일. 예. 3.1절 있잖아요. 예. 3.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독도. 대한독립만세. 독도가 참 TV에 많이 나오고 정광태 씨가 나와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는데 굉장히 요즘에 더 들어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가 됐는데 그거 하고 조금의 이웃사촌인 노래가 있어요. 예. 울릉도 트위스트.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 땅이 60년대 노래는 아닌데. 아니죠. 네네. 울릉도 트위스트가 그 옆 동네 노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시스터스 그 세 자매가 부르는 노래인데 저는 이시스터스라고 그래서 이신 줄 알았어요. 그는 뭡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김 씨예요. 제 자매 이름이 김천수, 김희선, 김상미. 요 세 자매가 부른 이시스터즈. 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왜 이신데 김씨인데 왜 이시스터스가 됐을까요? 이미 김시스터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 제가 그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씨 한 분이 여기 합류하면서 이 시스터스가 근데 이분들이 영동이 충북 영동이 고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슈퍼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생각하면 몇 인조가 되는 거예요, 그분? 3인조. 세 자매가. 그래서 울릉도 트위스트가 뭐 우리가 뭐 제목으로만 봐도 울릉도를 홍보하거나 울릉도에 대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경상북도 울릉군의 그 독특한 풍물들이 노래 배경으로 나와요. 또 그 특산물, 또 울릉도는 교통이 불편한 곳. 당연하죠. 이런 것이 다 노래에 가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우리가 울릉도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울릉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을 수 있는. 그런데 울릉도 하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면 거의 배멀미. 그러면 속이 울렁울렁. 그죠? 그래서 울자하고 배멀미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래 처음 보면 울렁울렁 대는 가슴 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울렁 배멀미의 그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동백꽃, 호박엿, 오징어 이런 지역 특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울릉도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갖게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에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밝아졌지만서도 아직도 전쟁의 그 황폐한 그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경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막 일어날 때 이 트위스트 리듬을 대중으로 알리면서 그 흥겨운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이 노래가 한
장르를 시작한 그런 노래인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서는 이 노래를 갖고 흥을 돋구는 노래예요. 예, 아무래도 네. 트위스트 예, 계통에는 많이 그래서 나오는 노래죠. 오늘 첫 곡으로 예. 울릉도 트위스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투웨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손님 어서와요 투웨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도길 연락선도 형편없이 지쳤구나 어지러워 비틀비틀 투웨스트 요게 바로 울릉도 평생 나가도록 기차 구경 한번 못해보고 살아도 기차보다 좋은 비행기는 구경 실컷 하며 살아요 싱글벙글 생글생글 처녀 총각 영감 마님 어서와서 춤을 춰요 오징어도 대풍일세 투웨스트 사랑을 합시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투웨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손님 어서와요 투웨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호박여 씨 먹고 싶어졌죠? 아니 근데 네. 우리 박혜열 씨 그래 아직 울릉도 못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어요. 네, 갈 기회가 없네요. 그래요? 네, 네. 네, 저는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네, 참 좋죠. 이제 지금 요즘에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뭐 울릉 공항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는 저 보도를 보고 야 과연 저를 어떻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네. 해안도로밖에 없는 데인데 네, 네. 거기를 과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해서 울릉 공항을 만들까? 만약에 울릉 공항이 생기면은 아마 진짜 손쉽게 가죠. 쉽게 갈 수 있죠. 네, 손쉽게 가고. 네, 근데 울릉도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다 배멀미에 다 네.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뭐 배멀미 하는 사람은 하지만 저는 뭐 안 하셨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갔다 와갖고 참.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모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잘 안 알려진 곡인데 그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 평양 기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흔히 예전에는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기생과 이제 조선시대 기생과 일제시대 기생과의 차이가 많아요. 네. 옛날에는 보면은 네. 그 일반 기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관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네. 예, 관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이분들이 사실은 다재다능했어요. 이 조선시대 관기들은 의료 쪽에도 근무를 했고 탕약 내리는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예, 그랬던 기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 기생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한성 권번이라는 그 기생 학교가 있고 평양에는 이제 평양 권번이라는 기생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뭐 왕수복이라든가 선우일란, 이화자 등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연예인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는 기생 조합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업자들이 네. 기생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제 공급을 하는 것, 이런 술정이나 요정 등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약 한 250명 정도가 한 학교에 있었대요. 그 시대에는. 오, 예, 예. 평양권번이나 한성진번에 이 권번에 보면 학생 수가 보통 한 250명 이상 되고, 그리고 3년제 정규 교육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 전국에 이제 13세에서 네. 15세 정도 되는 어린 그 여학생들이 입학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수업료도 한 3원 정도라고 했대요. 수업료가 한 3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들이 뭐 댄스, 또 시조, 서화, 또 한국어, 일본어, 뭐 산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산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15가지 과목을 놓고 이제 뭐 다 가야금. 예, 이제 그런 것도 네. 다 뭐 시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겠죠. 뭐 네, 가곡이나 댄스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들이 최초의 근현대식 연예인들이 연예인, 아니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예, 그렇게 지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학계에서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찌됐건 그 시대에는 좀 서구적인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일반 여성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어찌됐건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술집이나 이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또 그들도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주변에 이제 좀그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과의 그 어떠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썸 탄다고 해야 되나, 지금 현대 용어로 이제 썸도 타고 또 이게 그 사극에 보면 예. 궁궐에도 당연하죠. 이 그 파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당연해요. 그게 뭐 그리고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율, 관기. 규율, 규율. 같은 게 굉장히 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로 여성의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권본 학교를 다녔던 여성들은 네. 현대화된 교육을 받고 또 현대식 여성이었다고 봐야죠. 그 시대 여성들이 과연 화장을 하고 이렇게 했겠냐고,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서구에서 넘어온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한 어떤 그런 외모적인 면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예. 문 남성들의 또 시선도 많이 강탈했을 그러면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진이, 네. 논계, 이제 그런 분들은 예. 권본학교 출신이 아니죠. 그건 조선 시대니까. 조선 시대인가요? 그때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관기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황진이 같은 분들은 일반 기생이죠. 그런가요? 관에서는 각 관아별로 있었어요. 옛날 조선 시대에는. 예. 관아별로 이제 그 기생을 둬서 이게 손님들 이렇게 접대하고 양반님들 오면 접대하고 이제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걸 뭐 지금 시대로 보면 이제 접대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말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아, 그쪽을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 남성들은 뭐 어느 정도는 다 뭐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게 된 문화고,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그랬다. 기생들이 많이 참 어찌됐건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일제 시대 때는 현대 사회 여성들을 많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찌 보면 그게 현예인의 시초라고도 또 봐야 돼요. 연예인. 예. 네. 최초 근현대식 연예인이었다 네, 이렇게 네. 봐야겠죠. 자, 오늘은 이미자 씨의 목소리로 평양기생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낭군 알상급제 피고 또 비는 평양기생 일편단심 변함없다. 괴로워도 고달파도 참아주세요. 이 모두가 님을 위한 거짓들인데 행여나 버릴까봐 가슴 조이며 주야장 긴긴 밤을 홀로 세워도 평양기생 일편단심 변함없다. 예. 구슬퍼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시대에는 양반으로 태어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네. 노래가 되게 구슬퍼요. 참. 남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예, 전주가 아주 양반들. 평행기생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가 이 가랑에 다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또 손가락질 안 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 제한된 장소에서 바깥에서 어떤 님을 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네. 이제 그분 그 이제 기생들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말을 네. 못하고 그 시대 상에 네. 우리나라가 여성이 남자한테 뭐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유, 아니었는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아유, 그럼요. 네. 혼자 흠모하는 아마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노래도 이제 이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게 보면 다 흠모, 연모 이제 예, 이런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담고 있네요 가사가. 아이, 자, 이제 네. 우리 또 박철 씨 노래 하나 또 소개해 네, 주시죠. 이번에는 같은 여성인데 아주 씩씩한 여성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녀농군. 처녀농군. 그때도 60년대에도 처녀농군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 시대는 농군이 지금은 이제 청년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소득도 정말로 일반인들보다 더 고소득을 올리는 청년 농부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도 여자 농군들이 또 TV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대에도 우리 1세대 농촌 1세대에 여성 농군이 있었다는 것, 처녀 농군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우루 작사 작곡 이 노래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이제 재건돼서 일어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로 서울로 다 누구나 다 가서 뭐 월급쟁이 한번 해보자, 봉급 한번 받아보자 이런 또 이렇게 막 도시로 나가는 시대인데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천연 농군들의 그 마음을 이 노래에서 담아내는데요.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것도 있고 갸냘프지만 어떤 결연된 그런 의지력이 이 노래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날의 그 우리나라의 그 농촌 생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도 이 천연농군이라는 노래는 흥얼흥얼 많이 부르고 듣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1세대 천연농군 1세대 한 여인을 떠올리면서 최정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머니 내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서물고 논밭으로 이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에 이랴서 가자. 밭가리 가자. 홀로 계신 우리 엄마 내 모시고 사는 세상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꿀망태 등에 메고 이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에 이랴서 가자. 밭가리 가자. 밭을 갈아서 무엇을 심었을까요? 감자를 심었을까요? 네, 이 진짜. 노래를 들으면 보니까 그 시대에 이제 산업화로 이제 다 도시로 나간 네. 여성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아마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게 그 시대의 건전가요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네. 70년대에는 예. 이제 그 일반 그 정부에서 그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래들 이렇게 중점적으로 뭐 건전가요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노래, 사회상 노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는 그 판을 내면요 건전가요를 꼭 마지막에는 그렇죠. 실었다고 몇 그러더라고요. 곡씩 한두 곡씩은 이렇게 한두 실고 곡씩은.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 잘했으면은 네. 처녀 농군들이 좀 또 시골에서 남고 그랬으면 농촌 노총각 문제도 해결됐을 건데 이걸 못 내는 바람에 그냥 농촌에는 전부 처녀들은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지금도 이 농촌 노총각 문제는 아직도 지금 아, 사회 사회 문제로 문제죠. 네.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여성들과의 자꾸 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산업화가 자꾸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차피 농촌은 가면 갈수록 아마 젊은 인력들은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니까요.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처녀 농군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농업에 임하는 그 TV를 통해서 보면 네.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대단해 그렇죠. 이제 그러나 보이고 그 수가 아직도 미약하니까. 미약하긴 네, 한데 그래도 좀 미약하니까. 일어나는 추세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예. 농업도 이제 과학화, 뭐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그럼요. 예. 자꾸 이제 전부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하겠죠. 예.
네,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또 신나는 노래 하나 또 여러분 애청자분께 들려드리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가 그 코미디언인 서영춘 씨가 예. 그 서울구경이라는 노래를 예, 예. 이제 발표합니다. 이게 그 1962년경쯤인데 원래 이 노래는 흑인 가수 그 조시 존슨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네. 이 원곡의 이 뜻은 흑인이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외모와 인중을 두고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보며 그저 그냥 실컷 웃었다. 예, 이게 원곡이에요 원래.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제 그 어떤 그 굉장히 신명나는 노래로 이제 코믹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시 존슨이라는 미국 흑인 가수가 부를 때는 인종차별에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그 노래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제 그 굉장히 명쾌한 노래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서영춘 씨는 우리가 코미디언 아니고 일개 그 극장에서 그 네. 화공이었어요. 화공. 화공이요? 간판쟁이. 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간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왜 위에다가 다 그림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렸죠. 네, 네. 그 이제 그분이 원래는 그 화공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야 되는 분이 펑크를 내부린 거예요. 희극인이.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대따로 이제 거기 공연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뜻밖의 이제 재능을 발견하고 이제 그 TV 방송국이 이제 개국이 되면서 이때 이제 코미디언의 길로 걷게 되는 거죠. 아, 예, 너무 재밌으신데. 예, 네. 이분이 참 보면 엄청난 웃음을 선사했던 분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내면에는 그분의 그 어떤 그 인생관이 굉장히 좀 허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명쾌해 보이죠. 명쾌해 보였지만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술로 이제 많은 생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죠. 59세. 59세 젊은 나이를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 보면 예전에 뭐 코미디언 아마 서영춘 씨 딸이 있어요. 예. 서현숙인가? 예, 서현숙인가? 예. 그분도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코미디언이 됐고. 엄청 이뻐요. 예. 네. 어찌 됐건 그분도 그 호탕한 웃음, 그 웃음이 아마 60년대 이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 서울구경 이 노래를 가지고요. 네. 웃음 치료하는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노래 들으면서 경쾌하니까. 그 노래 딱 거기에 나오는 웃음을 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효과가 노래 내용도 좋지만 아주 경쾌해서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서영춘 씨의 서울 구경 한번 유쾌하게 한번 들어보죠. 네. 시불령 같은 다른 기차놀이라 차표 파는 아가씨와 신경을 하는 아이 세상에 외로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바깥고 달랑 졸라대니 원이란 인생 기차는 비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래 돈을 다 내며 아깝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나 좀 쳐다줘 잠깐 찾아 못 들어요 돈 다 낼 테니 상차는 만원이라 자리가 없어 옆에 차를 슬쩍 보니 자리가 비었네 옳다구나 때이로구나 집어탔더니
아 표본 사이에 이등차라고 돌을 더 불었어요. 아유 배야. 신가라 시가자가 시가자 시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배. 아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아우. 이게 진짜 원음으로 들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슬립스틱이라는 코미디가 있어요. 슬립스틱 코미디의 예. 대부다. 그러니까 처음 시초. 그러니까 몸 개그에 어찌 보면 예. 시초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요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회장님 많이 웃으셨어요? 네, 또 노래 끝나기도 전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이분이 예.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은 네. 그 예원 예술대학교가 있어요. 네. 그분의 그 뜻을 받들어 그분의 그 동상이 그 예원 예술대학교 안에 그 흉상이 아 그래요?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이거는 재밌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을 걸 그랬어요. 하루 종일 웃고 다니게.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많이 박혜영 씨, 웃었어요. 아. 또 한 곡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웃음을 같이 섞어서 꽃집의 아가씨를 꽃집의 아가씨. 예. 아, 그 봉봉 사중창단이 부른 꽃집의 아가씨 노래가 있는데요. 예. 67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래, 이 노래를 만들 때는 그 얼마나 호의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꽃집이 흔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또 막 그렇게 많이 살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대중화되지 않은 꽃집에 대한 이 선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꽃집 사장님들 보면 거의 다 여사장님들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지금도 많이 흥얼거리고 유행이 끊이지 않고 돼 있는데 그 꽃집 사장님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희롱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대요, 이 노래가. 그래서 우리 대중들은 이 노래를 즐기고 재미있게 듣고 있지만 꽃집의 여사장님들은 이 노래로 인해서 꽃집의 아가씨는 예쁘다고 그랬는데 안 예쁘네요. 또 조금 친절하지 않으면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이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조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고 그 꽃집 사장님들이 막 투덜투덜하는 게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노래가 선의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이니까. 예, 양면성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꽃집의 아가씨를 지금도 흥얼거리면서 좋게 꽃집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애환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집의 아가씨 3월을 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면서 꽃집의 아가씨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녀만 만나면 내 가슴 울렁울렁거려.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새침해서 설레는 내 마음을 몰라요. 예쁘고 예쁜 꽃들이 모두 다 방실 웃는데 꽃보다 예쁜 그녀의 귀여운 그 얼굴만 언제나 새침해.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나는 미쳐요.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단둘이 만나면 너무나 상냥해요.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는 앞엔 얄밉게 쌀쌀해져요. 한 번만 보면 누구나 당장에 정들 거예요. 그러나 보진 마세요. 그녀가 없으면 나 혼자선 못 살아요.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나는 미쳐요.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천배나 만배나 예뻐요. 그 시대에 참 꽃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네. 근데도 이런 노래가 참 또 제가 이 흥행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막 보면 막 꽃 피면 이렇게 관광지 가서 막 꽃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꽃 속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리 이뻐도 꽃보다 이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가요. 막 그렇게 했는데 꽃집의 아가씨는 역시 예뻤군요. 네. 근데 2절에는 또 밉다고 하잖아요. 네, 밉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꽃집의 아가씨는 무조건 이뻐야 되고요. 친절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뇌리 속에 있죠. 꽃과 여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비유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자, 또 다음에는 제가 그 1966년에 발표된 참 어찌 보면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노래입니다. 이게 동숙의 노래라고. 이 노래는 그 사랑의 생활 수기를 그 모 여성 잡지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정말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사연을 아마 이때 이 당시에 어느 분이 그 생활 수기란에 올리게 되고, 예, 그때 이 여성 잡지에 이 내용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신금을 울렸죠. 네. 예, 그걸 모델로 하여 영화도 되고 또 동숙의 노래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숙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 여성 잡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가난한 농부의 그 딸로 태어나요. 이 동숙이라는 여정이 예, 초등학교밖에 이제 나오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사가 기울어서 서울로 올라와 구루공단 그 가발 공장에 그 다녀요. 예, 이분이 예, 월급을 이제 타게 되면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만 빼고 시골로 이제 다 모두 보내드려요. 그래서 동생의 학비와 그 가사에 보탬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그 시골집에 이제 돈을 보내면서 시골집 생활이 좀 나아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동숙이라는 여성이 문득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돼요.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그 시대에 30살이니까 노처녀였죠. 옛날에는. 네, 예. 그렇죠. 예, 그 세월이 너무 이제 자기가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이제 공부를 하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해요.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번 본인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국어 선생님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학원을 이제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사모하게 되고 선생님을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예, 나이가 이제 뭐 이제 거의 30대에 다 가까워졌으니까. 네. 그래 그 학원 선생님과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고 뭐 이제 그의 자취방까지 쫓아가서 이제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래를 이제 약속하게 되고 이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돈까지 다 이제 모두 이제 바친다. 이제 그 시대에는 바친다라는 표현이죠. 예, 바치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거는 농락당한 여인의 비극인 거죠. 아하. 이 선생님은 다른 애인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분한 거야 이제. 나쁜 놈. 네, 그러니까 이제 농락당한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네. 버림받았다 생각에 선생님에 대한 그 악감정을 품게 되고 항상 이 가슴 속에 칼을 꽂고 다녀요.
네, 칼을 끄고 다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예. 그 선생님의 이제 가슴을 찌르게 되죠. 이 여성이 예, 선생님을 찌르게 돼서 이제 경찰서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경찰서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가난 때문에 나 자신도 돌보지 못했고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꼬였나를 이제 생각을 하고 비극적인 삶들을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 네. 되뇌어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노래를 담은 곡입니다. 이것은 생활 수기에 나왔을 정도니까 여성 잡지 실화네요, 그러면. 네, 실화라고 봐야겠죠. 종숙이가.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뭐 동숙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왔던 여성 잡지에 네. 뭐 진짜 가명인지 뭐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걸 사랑의 생활 수기 그 잡지에 올려진 내용이니까 뭐 실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동숙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는 많았어요. 제 친구도 동숙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대에 뭐 네. 여성들에는 뭐 이름이 지금 마냥 이렇게 세련되게 지지 않았으니까 네. 여성들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노래지만 사실 이 동숙의 노래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그려진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노래 문주란 씨의 동숙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의 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 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모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잘 들었습니다. 예, 노래 보면 참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흥겨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마 이 여성이 그 시대에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형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대 상황에 어찌됐건 죽지는 않았대요. 살인 미수, 예, 살인 미수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았을 거고 살인 미수죄라는 이유로
뭐 못된 여성이었을 거다라는 손가락질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이 또 그 시대에는 집안에서 냉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요. 네. 뭐 몇 년 형을 살았나 이제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 참 이 여인의 아픈 일생 본인의 그 어떠한 인생을 굉장히 처절하게 회한을 하고 참 우는 가슴 아픈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또 이거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이때 10대 소녀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알려지는 또 이런 계기가 되는 노래죠. 목소리가 정말로 그 이 노래하고 딱 맞는 그 가사하고 그죠? 그렇죠. 네. 중저음이면서도 예. 남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참 반주는 경쾌하게 나오는데 예. 문주라님의 목소리하고 가사하고가 가슴을 팡팡팡 예. 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노래의 그 뜻을 알고 나서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노래라고 네, 하지만 맞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들을 때는 그냥 경쾌한 노래구나 아마 그렇죠. 이랬을 흘러가는 노래 예, 그냥.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다음 곡 한 번 더 네,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곡은요 고향무정이에요. 예. 고향무정. 그 서영은 작곡, 김은하 작사님의 노래인데 제가 이 김은하 작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고향이요. 함경북도 운기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작사한 곳은 어디냐면 그 눈 내리는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1966년도에 예. 그러니까 정초라 그러면 1월달 그렇죠. 첫날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정초에 그 이북 실향민들을 데리고 같이 눈 내리는 임진강에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 이 작사가 김은하님을 월남하게 한 친구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고향무정의 작사가 나왔습니다. 가사가. 근데 이분이 일본 명지대를 졸업할 만큼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함경북도 웅기군에 있을 때 정어리 공장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공장에 지금 말하면 공장장인 분이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이 친구 김은하님을 내려가라. 월남을 권유해서 친구랑 둘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고향무정을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오기택 씨가 나와요. 예. 근데 오기택 씨는 이 고향무정으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을 때 이분이 그때 당시 볼링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볼링장으로. 그래서 이 방송도 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MBC 라디오 정오의 노래 그 프로그램에서 그 PD가 이 노래를 딱 틀어주고 요즘에 이 오기택 씨는 노름에 미쳐서 워커힐 카사노에서 산다 이런 오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택 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모든 방송국에서 이 고향무정을 방송을 안 했어요. 스톱을 시켜버렸죠. 오스톱 하면서 이분의 그 가수 생활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68년도에 그 고향무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LP판으로 이 고향무정이라는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가사에 푹 빠진 실향민들이 부르면서 또 마음을 달래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또 그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기택 씨의 고향무정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일이 방송국에서 있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기택 씨의 목소리로 고향무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해만 떠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뭐든지 오해일세. 야, 모처럼 간만에 오기택 씨 목소리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네. 아 예. 네, 같은 남자인 제가 들어도 뭉클하고 또 한쪽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넘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제 시간도 어느덧 골든뮤직 시간도 이제 다 되어가고 있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뭐. 이제 이 시대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인데 뭐 이 노래는 60년대 이후 아마 그 조용필의 그 돌아와요 부산항 뭐 이런 네. 노래, 남진의 뭐 가슴 아프게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유명한 노래들이. 네, 아마 또 이 나훈아 하면은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마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무명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아, 이 노래 나올 때요. 이 노래 전까지는 네. 무명의 신인이었는데 이 노래가 1969년에 나오면서 연말에 이제 MBC 그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히트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원래 또 이 라우나 씨 하면 우리가 봐도 외모가 순박한 꼭 시골 청년 같잖아요. 이제 남성미는 넘친다. 넘치죠. 네. 네. 뭐 체구가 일단 건강하고 섹시한 이미지로도 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죠. 뭐 지방 공연에서는 뭐 우리가 아시잖아, 막 와이셔츠도 찢기고, 예. 막 별의별 짓을 다 당하는 뭐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여성들한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남진이라는 가수와 이제 또 쌍벽을 이루죠. 이루기 네. 시작을 하는 거죠. 라이벌 관계가 되고 사실 둘은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게 여성 팬들에 의해서 그렇죠. 갈라지는 거죠. 네, 라이벌이 네. 됐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공연한 적이 그다지 없대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네, 둘이는 같이 공연한 적이 없고 이제 이렇게 10대 가수나 MBC 10대 가수상 할 때 무대에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쓴 적은 있어도 뭐 둘이 같이 공연하고 또 이런 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인들에서는 라이벌이다. 네, 서로 뭐 이제 적대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70년대 또 이 노래가 또 한 번 유명세를 타게 돼요. 아, 네. 이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이게 참 69년에 발표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얻는데 바로 7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 그 정인숙이라는 예. 그 정인숙 스캔들이를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 글쎄요. 네,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그 살해가 돼요. 의문의 그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데 이 정인숙이라는 여인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쪽 남성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황진이급이다 아니면 뭐 장록수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와 그 유명한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나 뭐 이거 역사적으로 그냥 하나의 뭐 흐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증명된 건 없으니까. 예. 네, 근데 이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의문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 뭐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밝혀졌습니다. 뭐 친자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던 정땡땡땡이라는 분의 자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제 나중에 그것도 그 시대는 뭐 상상도 못했던 얘기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간에서 이 노래를 개사를 하게 돼요. 70년대에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셔요. 조윤영 씨라고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들 세대까지는 알아요. 조윤영 국회의원 그분이 또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의도 국회의장 단상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깁니다. 노래를 개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노래를
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노래를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아하.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오, 핵폭탄이네요. 네,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만 알았을 것을 와. 죽고 나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이런 개사를 국회에서 연설을 해요. 이 조윤영 씨가. 와. 네, 이런 노래가 지금 시중에는 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삽시간에 이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예. 이 노래가 퍼지면서 이제 세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가 정인숙 사건이라면 잘 몰라요. 몰라요. 일반인들은.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재벌, 정치인, 예. 네, 이런 뭐 스캔들이 뭐 심지어는 뭐 아마 그 시대 대통령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유경수 여사와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심각한 부부 싸움을 할 정도로 한간에는 네, 유명한 스캔들이 됐던 거죠. 이 노래가. 아, 노래 공부하는 게 조금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처음에는 그냥 예. 조금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정인숙 사건이라는 70년대에 터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유행가처럼 번지고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을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우나 입장에서는 예. 뭐 자기 자신 노래가 굉장히 PR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노래는 역사적으로도 참 상당히 아이러니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으면서 야 이거 보라 뭐 이런 노래가 이게 사실은 이런 또 비화가 뒤에 있구나. 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옥천 FM 국립제 그 골든뮤직 시간 마지막 곡으로 이 나훈아를 알리게 된 노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애청자분들께 다음 주를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외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게요. 어느 날